삼성전자는 지금 역대 최대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물건은 없어서 못 팔 지경이고요. 그런데 국민연금도 팔고 외국인도 150조를 던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참 헷갈리실 겁니다. 한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하고요. 반도체는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연기금이 판다는 얘기만 나와요.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나쁜 소식이 있는 거 아니야? 큰 손들은 뭘 알길래 저렇게 던지는 거지?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파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파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파는 쪽은요, 삼성전자가 나빠져서 파는 게 아닙니다. 회사 성적표를 보고 파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로 팔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히려 마음이 좀 놓이실 겁니다. 먼저 국민연금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노후자금을 굴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요즘 우리 주식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는 거의 매일 팔았어요. 여기서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국민연금이 판다는 건 앞으로 안 좋다고 본다는 거 아니냐? 그럴 만한 생각입니다. 저도 그게 상식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경우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연금은요, 돈을 어디에 얼마나 넣을지 미리 정해두고 굴립니다. 국내 주식에는 몇 퍼센트, 해외 주식에는 몇 퍼센트, 채권에는 몇 퍼센트, 이렇게 비율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노후자금이니까 한쪽에 몰빵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한 원칙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코스피가 얼마나 올랐냐면 2배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도 국민연금이 들고 있던 국내 주식의 가치가 저절로 확 불어나 버린 겁니다. 정해둔 한도가 28.8%인데 지금 실제 비중은 31%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한도를 넘겨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규칙상 넘친 만큼을 팔아서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좋고 나쁘고를 판단해서 파는 게 아니에요. 비율이 넘쳤으니까 기계적으로 파는 겁니다. 여기가 오늘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이 파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코스피가 너무 올라서 비중이 한도를 넘겨섭니다.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주가가 오를수록 팔아야 하는 역설이죠. 만약 삼성전자가 정말 나빠져서 주가가 반토막 났다면 국민연금 비중도 같이 줄었을 테니까 팔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팔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정이 하나 더 겹쳤습니다. 원래 이 규칙을 잠깐 봐주고 있었거든요. 시장에 충격을 줄까봐 한도를 넘겨도 안 팔아도 되게 유예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유예가 지난달 말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물량이 지금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외국인을 보겠습니다. 숫자만 들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외국인이 올해 상반기에만 우리 주식을 150조 원어치 팔았어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죠. 뭔가 아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던지는 거 아니냐 싶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팔았는데도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비율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팔긴 팔았는데 회사를 버리고 나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유는 국민연금하고 똑같습니다. 외국의 큰 자금들도 나라별로 얼마씩 넣을지 비율을 정해두고 굴려요. 한국 주식에는 몇 퍼센트 이렇게요. 그런데 올해 코스피가 2배 넘게 오르니까 가만히 있어도 한국 비중이 저절로 불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규칙에 맞추려고 일부를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150조는요, 한국이 나빠서 도망간 돈이 아니라 한국이 너무 올라서 넘친 만큼 덜어낸 돈에 가깝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걸 두고 한국 탈출이 아니라 비중 조절이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럼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누가 다 받아냈을까요? 바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지난달 코스피가 하루에 10% 가까이 빠지던 날 개인이 하루에만 11조 원어치를 사들였어요.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이걸 두고 개미가 물렸다고들 하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지금 나오는 물량은 회사가 나빠져서 나오는 물량이 아니라 규칙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물량이에요. 그 물량을 개인이 받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50원을 넘나들고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서 뭐가 문제냐면요, 한국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바꿀 때 손에 쥐는 달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약해지는 게 보이면 더 늦기 전에 팔고 나가자는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외국인 매도를 뒤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부담스러운 대목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는 부담이 맞아요.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요. 그런데 삼성
삼성전자한테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는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파는 회사예요. 반도체를 팔고 달러를 받아옵니다. 그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환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물건을 같은 값에 팔아도 손에 들어오는 원화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높은 건 외국인 수급에는 악재지만 삼성전자가 버는 돈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이 둘 중에서 수급 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파는 건 너무 올라서 규칙상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파는 것도 한국 비중이 넘쳐서 덜어내는 겁니다. 환율은 파는 쪽을 밀어붙이지만 정작 삼성이 버는 돈에는 보탬이 되고요.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나빠졌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쏟아지는 물량은 회사의 성적표를 보고 나오는 물량이 아닙니다. 비율을 맞추라는 규칙, 그리고 환율이라는 계산기가 만든 물량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회사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 회사 역사상 가장 많이 번 겁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숫자보다도 더 잘 나왔어요. 그리고 회사가 직접 밝힌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고객들이 달라는 물량을 회사가 다 못 대주고 있어요. 얼마나 모자라냐면 고객들이 2027년에 쓸 물량을 지금 미리 예약하고 있습니다. 1년도 더 남은 물건을 지금 달라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전망이 아니라 회사가 공식적으로 밝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성적표는 역대 최고인데 가격표는 계속 깎이고 있어요. 이 둘이 왜 따로 노느냐? 가격표를 깎고 있는 사람들이 성적표를 보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율 맞추라는 규칙을 보고 팔고 있는 거니까요.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얼마나 싸졌냐면요.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몇 배인지 재는 잣대가 있는데 이게 6.19배까지 내려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습니다. 그때는 회사들이 진짜로 망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역대 최대로 벌고 있는데 말이죠.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이거일 겁니다. 그래서 이 매도가 언제 끝나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 날짜는 모릅니다. 아무도 못 맞춥니다. 다만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규칙 때문에 나오는 매도는 목표한 비율을 맞추면 멈춥니다. 회사가 망해서 파는 게 아니니까 끝없이 팔 이유가 없어요. 팔 만큼 팔면 그 손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건 오늘 주가가 몇 % 빠졌느냐가 아니에요. 그 기계적인 손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서 멈추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요. 누가 왜 파는지, 그게 규칙 때문인지, 진짜 악재 때문인지, 그 손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걸 매일 혼자 챙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찾아보면 다 어딘가엔 나와 있죠. 문제는 그 수많은 뉴스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 가려내고 내 기준으로 바꿔놓을 시간이 우리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낮에는 생업이 있고 저녁엔 지치잖아요. 그 사이에 언제 이 많은 걸 다 읽고 계산하고 계시겠습니까? 큰 돈을 굴리는 쪽은요, 이걸 대신해주는 전담 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개인은 생업까지 하면서 혼자 다 해야 하니까 늘 한 발 늦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없으면요, 빨간 날엔 이제 오르나 싶어 덜컥 사고 파란 날엔 더 빠지겠다 싶어 덜컥 팔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그 기계적인 손이 멈췄을 때 쓸 돈도 없고 버틸 마음도 안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안내드릴 게 있습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출렁일 때는 뭘 사고 파느냐보다 내 기준이 서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동안 혼자 써오던 자료 두 가지를 같이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나리오 매매 일지예요. 제가 이 시장에서 오래 버텨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온 게 바로 이 일지입니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써왔어요. 시장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옆으로 길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한 가지 그림만 머릿속에 그리고 들어가십니다. 오를 거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빠지면 당황하고, 빠질 거라 생각해서 못 들어갔는데 올라가면 또 후회하고요. 이게 반복되면 결국 시장에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시나리오 매매 일지를 쓰면 어떤 흐름이 나와도 미리 준비해둔 대응이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해둔 기준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이건 제 미천이나 다름없는 자료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기준 하나 없이 버티시는 게 더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기로 했어요. 상승 시나리오, 조정 시나리오, 횡보 시나리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짜뒀습니다. 아침에 한번 열어보시면 그날 시장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할지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이번에 새로 만든 자가 진단 시트입니다. 내 평단하고 비중, 그리고 지금 심리 상태를 적어 넣으시면 위험 등급이 나오는 시트예요. 손실 보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못 보신다는 겁니다.
평소엔 괜찮아 보이던 비중도 5%만 빠지면 손이 떨려리고요. 멘탈 강하다고 여기시던 분도 막상 폭락장을 마주하면 충동적으로 정리해버리십니다. 이걸 막으려면 미리 내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두셔야 해요. 내 포지션이 안전한 편인지 위험한 편인지, 지금 비중이 내 멘탈을 흔들 정도인지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조절해 나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1분이면 정의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른 채 시장에 끌려가면 하필 가장 안 좋은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이 진단 시트가 그 첫걸음을 잡아드릴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신청 페이지에 지금 투자하고 계신 금액 규모를 같이 적어주세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자가 진단 시트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투자금 규모를 알아야 정확한 등급이 나오는 구조거든요. 같은 비중이라도 1000만 원과 1억은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니어도 되고요. 대략적인 범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신청해주신 분이 워낙 많다 보니 순서대로 보내드리는 과정에서 늦게 받으셔서 제때 대응 못하셨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엔 별도로 흐름 공유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료 한 번 받는 걸로 끝내기엔 요즘 시장이 워낙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갑자기 큰 폭으로 빠지거나 환율이 급하게 움직일 때 바로바로 알려드리는 공간이에요. 자료로 기준을 잡으시고 공유방에서 함께 흐름을 따라가시는 구조인 겁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유료 상품이 아닙니다. 영업하려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사라 팔아라 신호를 보내드리는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직접 시장을 보실 수 있게 그 기준을 잡아드리는 자료예요. 저는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그리고 댓글에 짧은 인사 한번, 그것만으로도 채널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받으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두 번째,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세 번째,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해 주시면 시나리오 매매 일지와 자가 진단 시트를 보내드리고 흐름 공유방 안내도 같이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미리 양해를 구할 게 있습니다. 요즘 저희를 사칭하는 곳들이 있어서 신청해 주신 분이 실제 구독자님이 맞는지 확인한 뒤에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 확인 과정에서 저희 쪽에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짧게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파는 손들은 회사가 나빠져서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올라서 비율이 넘쳤기 때문에 규칙대로 덜어내고 있는 거였어요. 그 사이 회사는 역대 최대로 벌었고 물건은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계적인 손이 다 지나갈 때까지는 흔들림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기준입니다. 기준을 잡아두지 않으시면 변수가 하나 터질 때마다 또 뒤늦게 따라가는 입장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기계적인 손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연기금과 외국인이 어디까지 팔면 멈추는지 그 선을 계산해서 말씀드릴게요. 혼자 흔들리지 마시고 함께 흐름을 보면서 차분히 대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